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날씨는 상당히 포근해진 것 같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비가 오면 피곤함이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피곤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서 그나마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어요. 0.89%의 상승이 나왔고 2386포인트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71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만 하락이 나왔고 모든 종목이 보합 내지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반대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이 오늘은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크게 밀렸던 종목은 없었던 만큼 어제의 강한 상승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5,7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던 기관은 오늘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웬일인지 코스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조금은 부진했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월 2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조금은 하락이 나왔었던 SK 하이닉스,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되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모처럼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었던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기아, 신한지주, S오일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상승이 나왔어요. S&P 500은 0.3% 상승이 나왔고 또 나스닥은 0.6% 상승이 나오면서 확실히 저점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10,000포인트 초반 여기가 굉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10,000포인트라는 지수 자체도 상징성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확실히 미국 증시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맑아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 1%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0.7% 상승, 그리고 중국도 0.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 증시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것 같고 전날 미국 증시라든지 그리고 오늘 중화권 증시, 아울러 국내 증시까지 모두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어제 밤에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예상치가 6.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큰 변동성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이게 크게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점은 확실히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예상치를 부합하지 않고 크게 웃돌게 된다면 또 시장은 한 번씩 요동을 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상치를 부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큰 기대감보다는 시장에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환호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인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는 예상치하고 실제값 동일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YY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즉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차츰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도 작년 9월에서 10월이 되면서 한 달 사이에 물가가 0.8%가 올랐고 그게 올 3월까지 달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달까지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3월 물가가 발표되는 것은 4월이죠. 때문에 이번 달에도 많이 떨어졌고 2월, 3월, 4월 앞으로 3달 동안은 물가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부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3월에서 4월이 되었을 때 0.2%의 물가의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 달에는 0.3%가 올랐죠. 그리고 또 0.5%가 올랐어요. 그렇지만 올 겨울만큼의 가파른 추세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고 또 10월부터는 오히려 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4월에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때까지는 물가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달부터 해서 10월 정도? 그때까지는 물가가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계속 꺾였던 만큼 전년 동월 대비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쩌면 물가가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대감과 우려감을 조금은 덜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의 하락폭이 더딜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어쩌면 시장의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물가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분명히 꺾이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연준의 생각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고 꺾이려던 물가도 꺾이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연준이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100% 믿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꺾이고 또 미국에서 하반기에 고용률이 떨어진다면 연준의 생각과 달리 미국이든 국내든 모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척해서 보지 마시고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이 또 있었죠. 그래서 3.5%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미국은 2번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고 국내는 1번, 많으면 2번 정도? 그 정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은행권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예적금의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은행권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소폭 다운시켰다는 관련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부동산 대출 때문에 은행을 몇 번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은행권에서도 올해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추세가 더 이상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의 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하반기쯤에는 소폭의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주가는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부동산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부동산이 움직일 때는 항공모함이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시차와 시간을 두고 움직임이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식은 조금은 빠르게 이렇게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주식 쪽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기업이고 그 외적으로도 원자재, 모빌리티 등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것도 실적은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이거는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점들을 토대로 볼 때는 지금은 너무 시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1년 농사를 위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코스피가 조금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분명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 그런 것들은 필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은 필히 감안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